So let's get one thing straight now, baby. Tell me if you love me or not, love me or not, love me or not.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2019 모평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서머리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양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수능 특강 서머리가 어떤 강좌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고민이죠. 왜? 내가 수능 특강을 들었는데 듣기도 그렇고 안 듣기도 그렇고 왜 이 강좌가 처음에 이렇게 오픈이 되면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야죠. 왜 들어야 하냐면 수능 특강을 우리가 한번 듣고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까먹잖아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많은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또 다시 들을 수 없으니까 요 수능 특강 서머리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 대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억,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능 특강 서머리 강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예, 이쪽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요것만 좀 보셔요. 자, 제가 주제를 정합니다. 강마다 주제를 정해요. 그러면 총 우리가 7강으로 구성이 되거든. 그럼 몇 개의 주제? 14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수능 특강을 서머리 해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약.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하실 때 본성이나 감정과 관련해서 요 주제어를 했을 때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사상가들 과연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해봐요. 과연 몇 명?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비교될 수 있는 사상가들은 예를 들어 공자, 맹자, 순자, 주자, 양명, 그렇죠. 그다음 어때요? 홉스, 로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성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상관성을 지닌 윤리 사상가들, 그 사상가들을 어때요? 비교한다라는 거지. 주제를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능 특강 서머리 강좌는 7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어때요? 그렇게 많은 수능 특강을 우리가 서머리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50분짜리 7강이거든요. 그래서 7강에 럭키7 좋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14개의 주제어를 정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주제어를 통한 수능 특강을 완전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수능 특강 서머리 강좌는요, 문제풀이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다 개념에 대한 요약과 정리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각 사상별 전체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때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특강 챕터가 19개, 20개잖아요. 그거 좀 많거든. 7강 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막 2~3개씩 묶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심적인 부담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저는 전체 내용이 아닌 주제어를 정하고, 이 주제어는 당연히 어디에? 수능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주제어겠죠. 그걸 정하고 그 주제어에 해당되는 특징만 발췌해서 이걸 클립형 강의라고 하죠. 표를 중심으로 한 클립형으로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물론 A라는 사상가가 그 주제와 관련된 특징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다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그 사상가의 특징만 딱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상가가 다른 주제에 해당되는 특징으로도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상가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개의 특징이 결국 주제어 속에서 다 해버린다? 네트, 걸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클립형 강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표를 중심으로 한 클립형 강좌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부분적 특징에서 시작해서 전체적 내용이 완성되는 강의의 방식이다. 지금 얘기한 그거. 예를 들어 봐봐요. A라는 사상가는 6개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굳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수능 특강은 그렇게 하지. A 사상가 6개의 특징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1이라는 주제어에서 그 사상가의 첫 번째 특징, 2라는 주제어에서 두 번째 특징, 3이라는 주제어에서 세 번째 특징,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분명히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사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때요? 전체적 내용이 완성되는 이러한 강의 방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7강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강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믿고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저는
1강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